자, 첫 번째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기압이냐면 얘는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에요. 자,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페트병 같은 거, 그 아주 연한 것들 입으로 쭉 빨면 어때? 사방으로 다 찌그러지지? 네, 그게 기압이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한번 봐봐. 기압에서는, 자, 대기 중에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어떻게 될까? 낮아져요. 낮아져요. 왜 낮아지니? 음, 대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이에요. 네, 공기가 더 적어진단 말이야. 공기가 많을수록 기압이 높은 거니까. 자, 이게 기압이에요. 그런데 이 기압은 누가 측정을 했냐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측정을 했어. 근데 1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 얼마에 해당하냐면 공기 약 1000km 이거의 무게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자, 수음 기둥으로는 76cm의 Hg, Hg가 수은이거든. 그러니까 수음 기둥으로는 76cm, 이거는 760mm지. 네, 760mm의 Hg 또는 물로 하면 약 10m. 물의 높이로는 약 10m 무게에 해당하는 게 1기압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1기압도. 그리고 우리가 헥토파스칼로 쓸 때는 1013.0 헥토파스칼이라고도 사용하는 게 이게 1기압에 대한 설명이거든. 자, 그런데 이 1기압을 측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측정한 사람이 토리첼리라는 사람이 측정을 했어. 자, 토리첼리가 1기압을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수조에다가 수은을 담아 놓고 자, 요게 유리관을 이렇게 거꾸로 세웠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수은을 자, 이렇게 했더니 요게 진공이야. 요게 76cm란 얘기예요. 요건 수은이거든, 액체 수은. 근데 이 기둥을 있지, 유리관을 이렇게 기울여도 요게 똑같아. 이게 76cm만큼 올라가요. 이것도 역시 진공이지. 요게 76cm야. 알겠지? 네, 요게 바로 일기압에 대해서 측정한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요 수음기둥 요 측정한 장치를 가지고 높은 산으로 점점 올라가면 저 76cm가 어떻게 되겠니? 더 낮아지겠지. 네, 기압이 낮아지니까. 이게 바로 기압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책에서는 별거 없어. 이거만 알면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막 나와 있잖아. 그쵸? 네, 그거는 그냥 읽어보면 돼. 선생님이 지금 쭉 써준 대로 이대로만 알면 돼. 기압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또 변하거든. 그리고 기압은 여기에다 기압은 시간, 장소에 따라 또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막 얘기하잖아.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압 요거만 배우고 말면 안 돼. 중학교 책은 이게 순서가 막 어긋나 있는데 몇 페이지를 한번 보냐면 자, 84페이지 한번 봐봐. 거기 기압과 날씨 해가지고 고기압 저기압 나와 있지. 네, 그거를 여기에서 미리 알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기압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고기압은 뭐고 저기압이 뭔지를 여기서 배우고 넘어가야 바람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래서 두 번째 고기압과 저기압을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고기압. 자, 고기압은 어디를 고기압이라고 할까? 고기압이 뭐겠어? 기압이 높은, 그래, 기압이 높은 곳이 고기압이야. 근데 어디보다? 자, 별거 아니에요. 이거 꼭 알아야 돼. 기준은 주변보다 이렇게 됩니다. 주변보다.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을 우리는 고기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네, 자, 주변보다 기압이 높아. 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 저울이 있어, 저울. 이렇게 생긴 저울 있지? 야채 네, 가게 같으면은, 내 세워놓은 저울 봤어? 네, 여기 바늘이, 여기에 숫자들 쭉 있는데 찍 돌아가잖아. 네, 자, 이 위에서 손으로 꾹꾹 누르면은 어때? 바늘이 이렇게 돌아가지? 네, 그래. 그러면 뭔가 누르면은 압력이 커지는 거겠지? 네, 그래.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이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발생을 해요. 자, 지난번에 우리 구름이 발생하려면은 뭐가 일어나야 된다 그랬지? 하, 구름 발생의 필수 조건이 뭐였어, 하윤아? 하강, 잊어버렸구나. 공기의 상승이었잖아. 네, 그래, 공기의 상승. 무조건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라 그래서. 구름이 공기, 발생하는 필수 조건은 공기가 상승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봐. 여기는 공기가 하강기류 발생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구름이 잘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그러면은 맑을까 흐릴까? 맑아요. 그래, 그래. 대체로 맞다. 야, 여기서 요거 꼭 알아줘. 항상이라고 하면 틀려요. 대체로 맑다 그러는 거야. 대체로. 알겠지? 네, 자, 고기압에서는 대체로 맑아.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봐봐. 자, 고기압에서는 있지. 바람이 지상에서는 요게 중요해. 바람이 북반구에서는 우리가 사는 곳이 북반구잖아. 네, 북반구 적도 위쪽이것은 근데 남반구는 이 책에 안 나오니까 북반구만 알아보자.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요. 이게 북반구에서 고기압에서의 바람이 부는 방향이야. 그러면 잘 봐. 자, 여기가 지표야, 지표. 지표에서 자, 공기가 이렇게 하강해야 되겠지? 네, 여기가 고기압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꾹꾹 누르잖아. 그럼 봐봐. 내려온 공기는 어디론가 가겠지? 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그러면 상층에서는 어때야 될까? 이렇게 모여야지 떨어지지? 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은 여기에 서 있죠. 이렇게. 네, 땅에 서 있으니까 이게 바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바람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우리가 고기압을 고라고도 쓰지만 H라고도 표현하거든. H. 네,
H라고도 표현하는 게 이게 고기압이야. 자, 그럼 봐봐.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그랬지? H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릴 거야. 이렇게 이거 봐. 이렇게 돌리면 시계 방향이죠? 네. 이렇게 바람이 불어 나가는 게 고기압이야. 이렇게. 자, 이게 북반구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이제 저기압도 배울 거예요. 자, 저기압. 두 번째, 저기압. 자, 그러면 저기압은 뭐라고 해야 돼? 주위보다 기압이 그렇지. 낮은 곳이요. 기압이 낮은 곳.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 저기압에서는 상승 기류가 발생을 해요. 자, 이거 봐. 상승 기류가 발생으로라고 했어. 그러면은 구름이 생기겠지, 상승하면. 네. 그러니까 흐린 거야. 저기압에서는 흐리다. 고기압에서는 대체로 맑다라고 쓰는 거고, 저기압은 흐린 거야. 그냥 저기압은 항상 흐려.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 구름이 생긴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역시 북반구에서는 있지. 바람이, 잘 봐. 저기압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게 지표라고 해봐. 이게 지표. 그러면 지표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려면 이렇게 올라가야지. 네. 자, 이게 저기압이란 말이야, 여기가. 그러면 올라가려면 어디선가 이렇게 불어 들어오잖아. 네. 이렇게 불어 들어와서 상층에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야. 역시 사람은 요 바닥에 붙어 사니까 요게 바람의 방향이겠지. 네. 그럼 봐봐. 저기압은 L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 네. 그러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 봐봐. 바깥에서. 여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여기에서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이게 바람의 방향이야. 이게 고기압과 저기압 화 배운 거예요. 알겠니? 네. 그러면 자 뒷장 한번 넘겨봐봐. 몇 페이지냐면 74페이지. 근데 바람이 나오지? 네. 그래. 거기에서도 나오잖아. 자, 바람이 부는 원리 해가지고 왼쪽에 하강, 오른쪽은 상승하면서 파란색의 공기가 이게 고기압인 거야. 하강하니까. 그러면서 저기압 쪽으로 불어가죠? 네. 네, 그걸 배울 거예요. 바람을 배울 거란 말이야. 바람. 자, 바람이라는 것은 뭐가 바람이냐면 공기가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자, 공기가 이동하는 게 이것이 바람인데, 자, 첫 번째 바람을 이제 이렇게 써볼 거야.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이라는 거야. 이게 바람이에요. 자, 공기가 이동하는 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바람이 부는 방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돼. 맞아? 네. 그래. 그러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그래서 바람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이요. 그렇지.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는 거야. 근데 바람의 세기는
어느 때 커지냐면 두 지점의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차가 클수록 세다. 고기압과 저기압의 기압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바람이 더 세게 분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러면 이제 바람을 우리 배울 거예요, 바로. 뭘 배울 거냐면 해륙풍하고 계절풍을 배울 거거든. 자, 해륙풍하고 계절풍을 배우는데 우리 그거를 실험으로 먼저 배울 거야. 어떤 실험을 먼저 배울 거냐면 실험. 물과 모래의 가열 냉각 실험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모래와 물의 가열 냉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 백열등을 하나 켜요, 이렇게. 자, 여기에 백열등이 있고 그 밑에 수조에다가 자, 여기에 칸막이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물을 넣고 오른쪽에는 모래를 넣어놔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향을 피워놔, 향. 향에 연기가 나요, 이렇게 향 연기. 향을 피워놓으면 향 연기가 나지? 네.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잘 봐. 물회하고 모래 중에 가열을 해보자, 가열. 가열하면은, 자, 모래하고 물 중에 누가 먼저 뜨거워져? 모래요. 그렇지, 모래. 모래가 고온이야, 고온. 뜨거워. 그러면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 올라가요.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면은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저기압이요. 그렇지, 저기압이야. 그래서, 자, 여기에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 온도하고 기압은 서로 반대예요. 알겠지? 온도하고 기압은 서로 반대야. 그러면 고온, 저기압 이렇게 외울 거야. 그러면 저온은 어떻게 돼? 고기압이요.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온도와 기압은 서로 반대다. 고온, 저기압, 저온, 고기압. 알겠지? 네. 자, 그러면 물은 어떻게 돼? 저온이요. 그래, 저온이니까 무슨 기압이야? 고기압이요. 고기압이야. 그러면 저기압에선 상승 기류가 일어나지? 네. 고기압에서는 하강기류요. 하강. 그러면은 자, 향연기는 바람이야. 향연기가 움직이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겠니? 물에서 모래로요. 그렇지, 물에서 모래로. 잘 알아듣네.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윤아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되지. 저온 고기압, 고온 저기압.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부니까 향연기도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거꾸로 냉각할 때 봐봐, 냉각. 자, 백열등을 끈 거야. 모래하고 물 중에 누가 먼저 차가워져? 모래요. 그래, 모래가 저온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무슨 기압? 고기압이요. 그러면 고기압이니까 무슨 기류? 하강기류요. 하강 기류. 그러면 물은 따뜻하겠지? 네. 고온이야. 그러면 저기압이고 무슨 기류? 상승기류요. 상승 기류. 그러면 향연기는 어떻게 움직여? 모래에서 물로요. 모래에서 물로 가는 거잖아. 그치?
자, 이 실험을 알았으니까 이제 뭐를 보냐면 자, 회류풍을 배울 거예요. 자, 바람 중에 자, 해류풍 먼저 배워보자. 해류. 자, 해류풍은 해안 지방에서 하루에 변하는 바람이에요. 자, 해안 지방에서 하루에 변하는 바람이 해류풍인데, 자, 이제 낮하고 밤을 똑같이 선생님이 구별해 줄 거야. 낮은, 자, 이렇게 여기가 바다, 이쪽이 육지야. 자, 여기에 바닷물이 있어. 자, 이게 바다, 여기는 육상, 육지라고 하자. 자, 육지하고 바다 중에 낮 동안에 누가 먼저 뜨거워져? 육지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고온이니까 무슨 기압? 저기압이요. 저기압. 그러면 바다는 상대적으로 저온이요. 저온이니까 고기압이요. 그래. 그럼 봐봐. 고기압에선 하강하지. 네, 저기압에선 상승하지. 네. 그럼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바다에서 육지요. 그렇지. 바다에서 육지로. 이걸 해풍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 위층은 이렇게 움직이겠다. 그쵸? 네, 자, 요게 해풍이에요. 그러면 잘 봐. 우리가 왜 저걸 바람이라고 하냐면 땅에 붙어 있으니까 밑바닥에 부는 바람이 그게 바람인 거야. 자, 해풍은 낮에 부는 거네. 그걸 알아야 돼. 해풍은 낮에 불어요. 그 다음에 밤에 봐봐. 밤. 이제 거꾸로. 자, 똑같이 이렇게 바다하고 육지가 있는데 자, 밤에는 누가 먼저 차가워져? 육지요. 그래, 그러면 여기는 저온이니까 무슨 기압? 고기압이요. 고기압. 상대적으로 바다는 고온이요. 고온이니까 저기압이요. 그러면 저기압에서는 상승, 고기압에서는 하강. 자,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불어? 육지에서 바다로요. 네, 육지에서 바다로 이거를 육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높은 곳에선 이렇게 바람이 또 이동하겠다, 그치요? 네, 이게 해류풍이에요. 자,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고. 이게 해류풍. 됐어?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절풍이 있어요. 자, 계절풍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바람을 우리는 계절풍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자, 우리나라 여기에 지도를 잘 봐.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자.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고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일본이 있는데 자, 여름 봐봐. 여름. 여름은 요 육지하고 바다 중에 여름에는 누가 더 뜨거워? 육지요. 그러면 여기는 고온이니까 무슨 기압? 저기압이요. 저기압. 그러면 바다 쪽은 거꾸로 저온이 있고 고기압이니? 고기압이요. 네.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니? 음, 그럴 거 아니야. 네.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그랬잖아. 네. 이게 남동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남동 계절풍이야. 우리나라 여름에 부는 바람. 근데 겨울에 봐봐, 겨울. 자, 겨울에는 육지하고 바다 중에 누가 더 차가워? 육지요. 그러면 여기는 저온 무슨 기압? 고기압이요. 그러면 바다는 상대적으로 고온이요. 고온 저기압이죠? 네. 고온 저기압.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겠지? 네. 이게 무슨 풍일까?
북서계절풍이라고 그랬어요. 이해됐어? 네, 하윤아, 혹시 저 바람 동서남북 우리 방위 표시 이렇게 돼 있지? 네, 그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 남쪽, 북쪽이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부는 바람은 무슨 풍? 북풍, 북쪽에서 부는 바람. 네. 자, 바람은 있지 항상 불어오는 방향이 그 바람의 방향인 거야. 자, 이렇게 불면 무슨 풍? 남풍이요. 그래,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 남풍인 거야. 이렇게 불면, 동풍이요. 이렇게 불면, 서풍이요. 이렇게 불면, 남동풍. 그래, 이 방향이 남동쪽에서 부는 거잖아. 그래서 남동풍. 이렇게 불면, 북서풍이요. 봐봐, 북서풍. 이게 이거잖아, 북서풍. 이건 남동풍. 이렇게 불면 무슨 풍이야? 북동풍이요. 그래, 그렇게 부르는 거야. 이렇게 불면, 남서풍이요. 아, 바람 방향 이제 알겠어? 네, 바람 방향은 불어오는 쪽을 기준으로 해서 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바람 끝났네? 거기 막 그림으로 거기 봐봐. 기온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기압은 어디가 높고 낮고 막 나와 있지? 네. 그리고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선생님이 해준 대로 그대로야. 기온하고 압력은 서로 반대야 라고만 알면 되잖아. 네, 알겠죠? 네, 그리고 넘겨봐. 76페이지 바람 발생 원인 나와 있니? 네. 거기 실험 한번 봐봐. 거기 가운데 향을 피워놓고 하나는 따뜻한 물, 하나는 얼음물 이렇게 두 가지 차고 더운 걸로 비교를 했지. 아까 선생님은 물하고 물의 가열 냉각하는 실험을 한 거고. 네. 그러니까 거기 따뜻한 물이 바로 고온이니까 무슨 기압? 저기압이요. 그래, 저기압. 저기압에서는 상승기류, 하강기류. 하강기류요. 아이, 저기압은 아니, 상승기류. 상승기류요. 저기압은 상승기류. 그렇게 해서 향연기가 자 어디로 가는지 봐봐. 얼음물에서 따뜻한 물 쪽으로 가죠. 네, 봐봐 얼음물 쪽에서는 저온이니까 고기압, 하강기류.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향연기가 이동한다. 그게 바람 방향이란 말이야.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다음 77페이지에는 지금 해류풍하고 계절풍 선생님이 화살표로 그린 거 있지? 네,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쭉 더 넘겨봐. 82페이지 넘겨보면은 이제 기단이라는 거 나오죠? 네. 기단을 볼 거예요. 자, 기단이 뭔지 한번 배워보자. 자, 기단이라고 하는 건 있지? 기체 덩어리예요. 자, 그런데 어떤 기체 덩어리냐면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거든. 근데 기온하고 습도에 따라 기단의 특징이 달라져요. 성질이 다른 거야. 근데 자,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봐봐. 기단은 기온을 결정하는 게 뭐가 기온을 결정할까? 어떤 게 차가우고 어떤 게 따뜻할까 이거야. 그거는 뭐냐면 북극에서 발생하거나 남극에서 발생하면은 차갑지. 네. 그게 뭐야? 고위도예요. 고위도. 고위도에서 발생하면은 한랭기단이라고 불러. 차가운 기단.
그 다음에 저위도에서 발생을 하면은 온난기단이라 불러요. 그 다음에 자, 습도를 결정하는 것은 자, 물이 많은 곳이 어디야? 바다하고 육지 중에. 육지, 아니, 바다요. 바다가 물이 많지? 네. 그러면 바다에서 만들어졌다. 해상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다습기단. 근데 육상에서 만들어진 기단은 건조기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 그러면은, 자, 기온을 결정하는 건 위도가 되겠고, 습도를 결정하는 건 바다에서 만들어졌냐, 육지에서 만들어졌냐, 이걸로 판단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볼 거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 해가지고 지도를 하나 그려볼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 간단하게 그릴 거야. 네. 자, 요게 일본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1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긴 기단이 2번. 그 다음 요쪽에서 생긴 게 3번. 여기가 4번.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의 기단을 다 외워야 돼. 자, 1번 기단이 뭐냐면 양쯔강 기단이라고 불러요. 양쯔강 기단. 자, 양쯔강 기단은 위에서 생겼어? 아래에서 생겼어? 아래요. 아래니까 따뜻할까? 차가울까? 따뜻해요. 그렇지, 따뜻하지. 그리고 육지에서 생겼어? 바다에서 생겼어? 육지요. 그러면은, 아, 얘는 저위도 육상에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저위도 육상에서 생겼으니까 성질 한번 얘기해봐. 음, 온난 건조기다. 맞죠? 네. 여기 봐. 저위도에서 생겼으니까 온난기단이라고 부르고, 육상에서 생겼으니까 건조기단. 이렇게 외우면 돼요. 아, 이해됐어? 네. 네. 그래. 그래서 온난 건조기단이야. 우리나라 그래서 봄에 산불 많이 나잖아. 네. 건조할 때 산불이 많이 나지?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줄 때 일기도가 있잖아.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려보면, 자, 요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 고기압 저기압이 마구 있어, 마구. 잘 봐. 여기에 고기압이 있는가 하면은 그 옆에 저기압도 있고, 여기도 저기압이 있는가 하면 그 옆에 또 고기압이 있고, 여기도 막 고기압이 있고, 요 가운데 또 저기압이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자, 고기압, 저기압이 되게 많아.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기도가 복잡하다고 하거든. 자, 고기압, 저기압이 마구 분포해 있고 일기도가 복잡해. 그러면 어느 계절이라고? 아, 봄, 가을 봄, 날씨에 영향 주는 기단이에요. 알겠지? 양쯔강 기단은 봄, 가을 날씨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온난 다습이라 그랬으니까, 자, 온난 건조라 그랬으니까, 그치? 네. 자, 봄에 우리나라에 막 황토가 불어오기도 하지. 네. 황사현상을 일으키기도 해요. 황사현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기예보를 들어보잖아.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여기 고기압, 저기압이 많지. 네. 기압, 골, 이동성 고기압 이런 말이 나오거든. 통과가 많아요. 자, 그러면
기압골이나 이동성 고기압 통가가 많다는 말은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에는 이제 날씨 변화가 심해. 자, 날씨 변화가 심하구나 이런 뜻이야. 이게 봄, 가을 우리나라의 날씨의 특징이에요. 자, 선생님이 보라는데 한번 보자. 자, 84페이지 한번 봐봐. 거기에 봄, 가을 일기도 나와 있지. 네. 맨 밑에 이거는 선생님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거 설명 하면은 이거는 설명 따로 안 하니까. 봄, 가을 날씨 봐봐. 고기압, 저기압이 마구 분포돼 있지. 네. 그게 특징이야. 그래서 일기도가 되게 복잡해라고 생각하잖아. 아, 그러면 봄, 가을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2번의 이름이 무슨 기단인지 알아? 음, 5호 측크해 기단이에요. 자, 그러면 하윤아, 5호 측크해 기단은 아래에서 생겼어? 위에서 생겼어? 위요. 그러면 고위도겠네? 네. 그리고 육상에서 생겼어? 해상에서 생겼어? 해상이요. 그러면은 성질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한랭 다섯 기단. 한랭 가습기간이에요. 차가우면서 습도가 많아. 그리고 있지, 얘네는 우리나라 일기도를 한번 또 살펴보잖아.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자, 요런 기단이 있어요. 이렇게 동서로 뾰족한 놈은 아래로, 그리고 뭉툭한 놈은 위로. 이게 무슨 전선인지 알아? 장마야, 장마. 그래서 자, 초여름,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요.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면서 이 오츠케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하고 만나서 북태평양 기단과 장마를 형성한다는 게 특징이야. 알겠지? 네. 자, 그럼 잘 봐. 자, 위에서는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려고 해. 찬 공기는. 근데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두 개가 부딪힌 거거든.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이게 3번이니까 이게 북태평양 기단이지. 네. 얘네는 위로 올라가려고 해. 이렇게 막. 근데 이거는 내려가려고 해. 그래서 부딪힌단 말이야. 이렇게. 알겠어? 네. 그게 바로 장마를 형성하는 우리나라 장마전선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이 뭐냐면 북태평양 기단이야. 자, 북태평양 기단은 아래쪽에 생겼지? 네. 더위도야. 그리고 바다야, 육지야? 육지요. 예? 3번이 육지야? 아, 바다요. 바다잖아. 네. 더위도 해상에서 생겼어. 그러면 성질은? 온난 다섯 기단이요. 그래, 온난 다습기다. 이거 봐봐. 여기도 다습, 여기도 다습. 이 두 개가 만났다고 해봐. 그리고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니까 엄청나게 구름이 생기겠지. 네. 그래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줄 때 또 특징을 잘 봐봐,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자, 잘 봐. 등압선이 이쪽에 고기압이 이렇게 있는데, 고기압에 이렇게 등압선 간격이 되게 넓어. 그리고 여기가 저기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분다 그랬지, 아까. 네. 이게 남동풍이야. 이게 남동풍. 남동 계절풍이라고 불렀잖아.
네. 우리나라 여름에 부는 바람이 남동 계절풍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요. 자,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요 북태평양 기단은 자, 우리나라에 무더위를 몰고 오고 장마 끝난 다음에 우리 엄청나게 덥잖아. 여름에 무더위 막 오는 거잖아. 그리고 네. 밤이 너무 더워서 잠도 안 와. 이걸 뭐라고 불러? 열대야. 이런 게 바로 북태평양 기단이 몰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봐.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되고요. 남동 계절풍이 부는 계절이고 그 다음에 기압을 봐봐. 남쪽이 고기압이니 네. 남고 북쪽이 저기압. 기압 배치야.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의 기압 배치. 자, 아까 84페이지 한번 봐봐. 84페이지 맨 아래 세 번째 여름철 봐봐. 남쪽에 고기압이 있지. 네. 그리고 북쪽에 저기압이 두 개나 있죠. 네. 봐봐. 남고 북저 이렇게 되면 아 이거 여름철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 그냥 등압선만 보고도. 알겠니? 네. 이게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름이 뭐냐면 자, 네 번째 봐봐. 이게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자, 시베리아 기단은 높은 고위도 저위도 고위도요. 그리고 육지 해상 육상이요. 그러면은 특징은 뭐야? 한랭 건조 기단이요. 한강 건조기단. 지금 우리나라 자 겨울 건조하다 그러잖아 겨울철. 네. 겨울철에 왜 건조하냐면 얘가 육지에서 만들어진 기단이 내려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잖아. 그러면 얘도 굉장히 또 특징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다 그러면은 자 등압선이 어떻게 나오냐면 매우 촘촘하면서 이렇게 자 우리나라 남북을 이렇게 가르면서 이쪽이 고기압, 이쪽이 저기압인데. 등압선이 매우 조밀하지. 네. 바람이 센 거야. 등압선이 조밀할수록 바람이 세거든. 그래서 이때는 겨울 날씨에 영향을 주고 겨울 날씨에 영향. 그 다음 자 겨울에는 한파가 오지요. 요즘이 네. 한파잖아. 요즘 북극 한파가 내려와서 막 체감온도 마이너스 영하 15도 막 이렇게 내려가고 막 그러지. 네. 그 다음에 겨울철 우리나라는 원래 사만사온이라고 사만사온이 뭔지 알아? 음,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이 시베리아 계단은 초봄에 꽃 피는데 시샘한다 그래서 꽃샘추위를 가져오는 기단이에요. 자, 이 꽃샘추위는 겨울이 아니야. 네. 꽃샘추위는 봄에 일어나는데 시베리아 기단이 영향을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잘 봐봐 여기서도. 자, 저기압 쪽으로 바람이 불겠지요. 네. 이게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북서풍. 그래서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이 부는 거예요. 겨울철은 그래서 북서계절풍이 불고요. 자, 등압선은 봐봐.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이에요. 자, 네 번째, 자, 기압, 증압선 봐봐. 겨울철. 거기 봐봐. 겨울철. 됐다 막 조밀하지? 네. 그리고 서쪽이 어때? 고기압이 크게 있죠? 네. 그리고 저쪽 동쪽이 어때? 저기압이 있지? 네. 그거 봐. 선생님은 그 일부만 그린 거야, 등압선을. 이게 바로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에요. 알겠니?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도 끝났어요. 여기 기단까지 끝난 거야. 자, 그 다음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전선이 나와요. 그치? 네, 전선 또 배워볼 거예요. 자, 전선 들어갑시다. 전선. 자, 전선면과 전선을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전선면이 뭐냐면, 자, 성질이 서로 다른 기단은 잘 섞이려고 할까? 안 섞일까? 할게요. 안 섞여요. 야, 친구들끼리도 성질이 다르면은 친해져? 아니요. 아니잖아. 그봐. 그렇듯이 이 기단들도 있지. 성질이 다르면 안 섞여요. 찬 기단하고 더운 기단 섞일까? 안 섞인단 말이야, 쉽게. 알겠지? 자, 그러면 네, 잘 봐. 전선면은 성질이 다른 두 기단에 경계면이 생겨요. 안 섞이니까 경계면이 생기는데 이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전선은 뭐냐? 전선은 전선면이 지표면하고 닿은 곳, 지표면과 닿은 곳을 우리는 전선면, 전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실험으로 선생님이 한번 해볼 테니까 봐봐. 실험으로 자, 이런 수조의 가운데 칸막이를 이렇게 채우고 자, 왼쪽에 찬 물, 여기는 더운 물. 자, 우리가 쉽게 알기 위해서 찬물에는 파란색 물감을 타고 더운 물에는 빨간색 물감을 타잖아. 그러면 더 쉽게 알 수 네. 있어. 자, 그래 놓고 요 칸막이를 들었어요. 칸막이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 보라색이 돼요. 아니에요. 에이. 자, 찬물하고 더운 물 쉽게 섞여 안 섞여? 아, 안 섞여요? 봐봐, 안 섞인다 그랬잖아. 너 어디를 보냐면 페이지 봐봐, 페이지. 82페이지 오른쪽 플러스 강의 있지? 네. 거기 전선 형성 원리 해놓고 찬물, 더운 물 빨간색하고 거기 파란색, 검은색 빛나죠? 아, 네. 봐봐, 안 섞였잖아. 안 섞이고 찬물이 밑으로 들어가고 더운 물이 위로 올라가고 있지? 네. 그래, 그거 안 섞이잖아. 네 말대로 그냥 보라색이 돼요. 이렇게 쉽게 다 섞이면 그렇게 되겠지. 근데 안 섞인단 말이야. 그러면 안 섞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찬물은 아래로, 더운 물은 위로 올라가. 그러면 여기 봐봐. 이게 경계면이 생겼지? 네. 이거를 뭐라고 비유하는 거야, 그래서? 경계, 아니, 전선이요. 전선면. 그 다음에 이 전선면이 이 바닥에 닿았지? 네. 여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변선이요. 여기가 전선이 되는 거야. 근데 더 오래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어, 더 오래 두면 어떻게 될까? 찬물이 완전 아래로 가고, 따뜻한 그렇지. 물이, 맞아요. 찬물이 아래로 완전히 내려오고요. 더운 물이 완전히 위로 떠요. 이런 상태에서 있다가 섞이는 거야. 이런 상태가 되면 전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전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선의 소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전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이런 거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전선의 종류가 있어요. 자, 전선의 종류는 첫 번째, 한랭전선. 자, 한랭전선은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뾰족하게 그려. 근데 뾰족하게 그리는 이 뾰족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고,
그리고 이 뒤쪽이 찬 공기고, 그 다음에 요 앞쪽에 더운 공기가 있거든. 네. 그리고 비가 오는 곳이 어딘지 잘 봐야 돼. 비는 있지? 요 뒤에서 비가 와요. 이게 강수구역이야. 강수구역. 강수구역은 비 오는 지역이야. 자, 그러면 봐봐. 전선이거든, 저게. 네. 전선 앞쪽에서 비가 오니, 전선 뒤쪽에서 비가 오니. 뒤쪽이요? 그래, 뒤쪽에서 비가 오는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돼. 아, 한랭전선은 전선 뒤에서 비 오는구나. 알았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난전선이 있어요. 자, 온난전선은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뭉뚝하게. 뭉뚝하게 그리고 이 뭉뚝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거든, 이렇게. 네. 근데 여기 잘 봐. 여기가 더운 공기가 있고, 요 앞에가 찬 공기가 있어. 근데 비는 어디서 올까? 여기서 와요. 어? 야, 비 오는 지역이 왼쪽보다 훨씬 넓게 그려졌다. 그치? 네. 아, 그러면은 잘 봐. 온난전선에서는 전선 앞쪽에서 비와 뒤쪽에서 비와. 앞쪽이요. 그래, 앞쪽에서 비 오는 거야. 저 화살표가 이동하는 방향이니까. 앞쪽에서 비 오는데 넓은 데서 비 오지. 네. 근데 한랭전선 뒤에서는 좁은 데서 비 오잖아. 네. 그게 차이점이야. 자, 그럼 잘 봐.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가 온다. 그치? 네. 세 번째가, 자, 이제 정체전선이야. 자, 정체전선은 있지.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한랭전선은 이쪽으로 가려고 해. 한랭전선 이동. 근데 온난전선은 이렇게 돼 있어. 온난전선은 이렇게 이동하려고 해. 알겠냐? 근데 자, 그림 잘 봐. 왼쪽에 저 앞에서 배운 거 봐봐. 뾰족한 놈 뒤쪽에서 비 오지. 네. 뭉툭한 놈 앞쪽에서 비 오지. 네. 그러면 이 그림에서도 어디에서 비 오는 거야? 뾰족한 놈 뒤쪽에서, 뭉툭한 놈 앞쪽에서. 그쵸? 네. 그리고 자, 이게 더운 공기. 여기가 찬 공기가 있는 거야. 아, 비는 찬 공기 있는 쪽에서 오는구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회색 전선이라는 게 있거든. 자, 회색 전선은 이렇게 된 게 회색 전선이에요. 자, 요 놈하고 요 놈이 같은 방향으로 가다 만난 거야. 자, 이거 봐. 자,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이동 방향이 같죠? 네. 자, 그러면 비는 어디서 오겠어? 더운 공기요? 뾰족한 놈 뒤에서, 아, 뭉툭한 놈 앞에서. 잘 봐봐. 그림 비교해봐. 앞에서 배운 거 세 개 비교해봐. 뾰족한 놈 뒤에서, 뭉툭한 놈 앞에서. 맞아? 네. 그래서 회색 전선에는 앞뒤에서 다 비가 와요. 이게 바로 전선의 종류야. 거기 전선의 종류 안 나와 있지 여기는? 네. 전선의 종류는 안 나와 있는데 자 우선 이렇게 전선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어. 근데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을 배워야 돼요. 자, 한랭전선하고 온난전선을 배우기 위해서는 온대저기압을 배워야 돼. 자, 온대저기압 84페이지에 온대저기압 나오지? 네. 이걸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책대로 외우면은 뭐 혼동이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순서대로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면
온대 저기압을 배워보자. 자, 이 온대 저기압은 되게 중요해요. 시험 문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자, 온대 저기압. 온대 저기압은, 자, 첫 번째, 발생이, 자, 편서풍대. 편서풍대. 어디냐면, 위도가 30도에서 60도 사이를 편서풍대라고 하거든? 네. 여기서 발생을 해서 두 번째, 이동을 해요. 이동은 서에서 동으로. 자,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데 이 온대저기압의 특징은 있지. 바람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야. 너 하늘에 구름이나 이런 거 전부 바람 따라 흘러가지. 네. 우리나라는 서풍이 부는 지대야. 그래서 잘 봐봐. 우리나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다고. 자, 중국 이쪽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 지나가. 이게 서풍이잖아. 서풍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때? 자, 서쪽에 모래바람들이 이렇게 지나가지? 네. 그게 황사잖아. 서쪽에 있는 모래들이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한다. 즉, 우리나라는 서풍이 부는 지대에 있어요. 무조건 서풍이 불어. 1년 내내 서풍이 불어. 그게 가장 큰 바람이야.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공기들이 전부 동쪽으로 이동하듯이 이 온대저기압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온대저기압은 특징이 자 에너지원이 있는데 이 에너지원이 자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요.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거든.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잘 안 나올 것 같아. 우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압선은 타원형으로 성글다. 성글다라는 말이 뭐냐면 듬성듬성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이 있는데 얘는 전선을 동반한다. 자, 전선을 동반한다. 자, 전선을 가지고 움직인다. 즉 한랭전선, 온난전선을 가지고 움직여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저기압, 온대 저기압을 여기다 크게 그릴 거거든. 잘 봐. 저기압의 중심이 있는데 여기에서 남서쪽으로 길게 뻗는 것과 그 다음에 남동쪽으로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 요게 네. 뾰족한 게 있어. 이렇게. 이게 한랭전선이었죠? 네. 그 다음에 요 앞에가 뭉툭한 게 그려져. 이렇게. 자, 그러면 잘 봐. 아까 우리 기압에서 북방구에서는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은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랬죠? 네. 이게 바람이야, 이게. 이게 바람의 방향이야. 자, 잘 봐야 돼, 이거 그림으로. 자, 강수구역이 비 오는 지역은, 자, 뾰족한 놈 뒤에서 비 왔지? 네. 뭉툭한 놈 앞에서도 비 오죠? 네. 이게 강수구역이야. 그리고 자 여기가 찬 공기가 어디가 찬 공기냐면 여기가 찬 공기가 있고 여기가 가운데가 더운 공기가 있고 요 앞에도 찬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찬 공기 있는 쪽에서 비 온다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볼 거예요. 자, 어떻게 자를 거냐면 자, 이거를 이렇게 잘라볼 거야. 요거를 A 다시라고 해볼 거야. 알겠지? 네. 그러면 A 다시를 위해서 이건 하늘에서 본 건데
잘라가지고 앞에서 보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단면이 나와. 이 부분에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요 가운데가 더운 공기. 여기가 찬 공기. 여기도 찬 공기. 찬 공기, 더운 공기 안 섞인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 찬 공기, 더운 공기 이 경계면을 뭐라고 부르면 돼? 전선면이요. 여기가 전선면이에요. 여기도 이게 전선면인 거야. 그리고 찬 공기는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고 이 찬 공기도 이렇게 이동하려고 해. 왜냐하면 더운 공기가 밀어내거든. 근데 봐봐. 찬 공기는 더운 공기 밑으로 마구 파고 들어가면서 더운 공기가 위로 막 떠올라. 그러면서 수직구름이 생기거든. 저군이 생겨요. 네. 저군이 생기고 여기에서 비가 와. 어? 여기가 전선이지 여기가 전선. 네. 전선면이 땅과 닿은 곳이 전선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 여기는 전선 뒤쪽에서 비 오지. 네. 근데 여기는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올라 이렇게. 타고 오르면서 층은형의 구름이 생겨. 층은. 그러면 구름 있는 지역에서 비가 오니까 여기는 넓은 지역에서 비가 온다. 자, 이게 바로 왼쪽이 한랭전선이고 오른쪽이 온난전선. 이렇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은 서로 이렇게 단면이 달라. 이거는 하늘에서 위에 거는 하늘에서 본 모습. 가운데 있는 그림은 A''를 잘라놓고 그 자른 면을 들여다보는 모습이거든. 자, 그랬을 때 한랭전선의 특징은 자, 이동 속도가 되게 빨라요. 빠르고 전선면이 급하지? 네. 급하다. 근데 온난전선은 이동 속도가 느려요. 이동 속도가 느리고 전선면이 완만하죠. 네. 완만하다. 이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얘는 있지 전선 통과 후에 좁은 구역에서 빨리 이동하니까 짧은 시간, 단시간 강한 비, 소나기가 내려요. 근데 온난전선에서는 전선 앞쪽에서 비 오니까 전선 통과 전에 넓은 구역에서 천천히 이동하니까 장시간 여기서는 이슬비가 내릴 거야.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한랭전선은 지금 찬 공기가 더운 공기 밀어내겠지? 네. 그러면 전선 통과 후에는 기온이 어떻게 돼? 찬 공기가 오니까 기온은 떨어져요. 근데 기온과 기압은 무슨 관계라 그랬죠? 반대요. 반대니까 기압은 상승을 해요. 근데 온난전선이 있지? 얘는 전선이 통과 후에는 기온이 어떻게 돼? 상승해요. 따뜻한 공기가 오는 거니까 상승해. 그러면 기압은 하강이에요. 하강을 해요. 그 다음 네 번째. 얘는 전선이 통과할 때 바람이 남서풍에서 있지? 북서풍으로 변해. 이거를 꼭 알아둬.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했다 그러면 뭐가 지나간 거야? 한랭전선. 한강.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전선 통과 시 남동풍이 남서풍으로 변해요. 알겠지? 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게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차이야. 이거 봐봐. 1, 2, 3, 4 써준 거 서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다음 중 한랭전선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해놓고 온난전선 설명에 하나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리고 요런 단면, 요 단면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 단면만 주고 요 전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단면을 꼭 기억해야 돼. 어떤 단면인지 알겠지? 네. 이게 바로 선생님이 이제 다 설명한 거예요. 거기 보면 한랭전선, 거기 봐봐. 단면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그리고 거기 보니까 기호도 있고 전선명 급하다. 그 다음에 저군형, 좁은 지역, 소나기, 빠르다. 통과 후 기온 낮아지고 기압은 상승 다 써준 거야. 그리고 온난전선 봐봐. 거기 완만하다, 층은형 그룹, 넓은 지역, 지속적인 비, 느리다, 높아진다 나와 있죠? 네. 그거야. 그거를 자 84쪽의 가운데 온대 저기압 그 그림을 선생님이 잘라서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됐지? 네. 그러면 거기까지가 다 끝난 거예요. 단원 전체가 다 끝났어. 큰 단원이 또 하나 끝났다? 풀어야 될 문제가 이제 됐다 마나. 자, 거기까지 하연아 질문할 거 있어? 아니요.